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돈을 받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범죄로 얼룩진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N번방에서는 여아 성폭력 모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N번방 사건 가담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은 한 여아의 사진을 올려놓고 성적 대화를 이어갔다. 대화방 참가자 A씨는 언제 시도해보게? 라며 자신은 중학생 시절 거침없이 했다면서 오늘 해보자고 말했다. 그러자 상대방 B씨는 기저귀 갈면서 오 해본 적 있다. 흥분되더라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달라며 궁금하다. 너무 어리면 난 흥분 안 되더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얼굴? 이라고 말하며 한 여아의 사진을 대화방에 올렸다. 그가 올린 사진 속 여아는 생후 몇 개월로 보이며 카메라를 응시한 채 고개를 갸우뚱하며 장난감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을 올린 B씨는 기회되면 찍을게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그거 찍으면 진짜 유명해지겠다라고 답했다. B씨는 또 다른 대화방으로 추정되는 대화창에서 지속해서 여아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이어갔다. 이 방에 참여한 C씨는 여아를 대상으로 어떻게 성폭력을 저질러야 범행이 발각될 수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했다. C씨는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행 수준은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병원 가면 의사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D씨는 엄마들이 매의 눈으로 쳐다볼 텐데 제대로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새의 엄마들 너무 무섭다고 했다. 이에 D씨가 여아 오후 보기 힘들겠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실망하지 않냐라고 답하고 D씨는 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아예 여아를 성적 대상화한 영상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이용자도 있었다. 이용자는 5호 영상 팔아요. 평균 나이 4에서 6살 3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 증정이라며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개했다. 일명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 여아 등 가리지 않고 여성 인권을 처참히 짓밟은 가운데 정부는 강력 수사를 통해 엄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의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와 이 방에 참여한 회원의 엄정한 수사 및 신상 공개를 요청한 국민청원 5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생방송에서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런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에 대한 엄벌뿐 아니라 26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오늘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계자 전원 처벌과 가입자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질의에 대해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유료로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이번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이르면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전날 송치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조만간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TF를 꾸리는 등 수사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날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주빈 사건은 TF 총괄팀장인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배당된 상태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TF를 구성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 관련 사안들에 대해 수사 공소유지 및 형사사법 공조, 경찰 수사 지휘 및 법리 검토, 범죄 수익 환수 및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조주빈은 전날 검찰에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를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조주빈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및 수사 상황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 송치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바 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및 박사방 사건 등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대검찰청도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 범죄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중 2명으로부터 지난 2월 5일과 6일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달 25일과 이달 24일 연이어 변경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현행법상 6개월 이내로 변경을 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조사를 단축해 3주 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경위는 또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새롭게 확인되는 N번방 피해자들에게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활용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해왔다. 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위가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위 관계자는 현재 74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들 대부분이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인다라며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접근해 신상 정보를 받아내고 이런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뒤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사건이다. 최근 텔레그램 상에서 다수의 대화방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를 반복해 N번방으로 불리고 있다. N번방 중 가장 활성화했던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수사당국에 붙잡혀 그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26일 오전 구속 하루 만에 조수빈을 소환 첫 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까스는 N번방을 운영하다 2019년 6월 돌연 잠적했고 이후 조 씨의 박사방 등이 만들어졌다. 현재 박사 조주빈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가까스는 경찰이 추적 중이다.
다수의 목격자들에 따르면 갓갓은 박사방에 들어온 후 언론 보도를 보고 왔다며 다수의 유출 영상을 채팅방에 뿌렸다. 갓갓은 당신하는 재미로 한다 난 절대 안 잡힐 것이라고 말을 한 후 박사와 공개 대화를 나누다가 잠적했다. 지난해 11월 한겨레와 올해 1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N번방과 관련된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A씨는 박사방에서 자기네들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봤다며 박사는 돈을 목적으로 입장료를 판다면서 갓갓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기억했다. 목격자 B씨는 갓갓이 박사 보고 너 옛날에 나한테 피싱을 배우겠다는 사람이냐라고 말했고 박사는 갓갓에게 네 노예는 돈이 되는 걸 해라라고 말하며 언쟁했다고 말했다. B씨는 갓갓은 자기는 절대 안 잡힌다고 박사에게 말했다며 돈도 노예들에게 수고비로 줬고 박사는 돈이 되는 것을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박사 또한 경찰에 검거되기 하루 전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박사는 전날에도 오프할 사람 없냐며 여자 피해자와 직접 만나 성행위를 할 사람을 찾았다고 한다. 갓갓과 박사 일당은 보안성을 강조하던 텔레그램이 수사당국에게 개인정보 등을 넘기며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본 셈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갓갓에 대해서 해당 지역지방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갓갓으로 보이는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25일 조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를 찾게 되면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